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리감찰단 회의를 열었어요. 윤미향 당원권을 정지를 했습니다. 또 윤리감찰단의 조사 대상은 이상직하고 김홍걸이라고 지금 이렇게 대략 지목했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윤미향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라는 부분이 있었지만은 이상직이와 김홍걸이는 검찰이 아직 수사를 한 것도 아니고 특정하게 뭐 고발당하거나 이런 부분도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래서 더불어당이 윤미향에 대해서 일단 손절을 시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아마 윤미향을 재판 갔을 때 방어하기가 어려울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윤에 대한 검찰 기소를 무겁고 송구스럽게 받아들인다. 당직 및 당원권을 다 정지하고 법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그리고 출당 계획이 있느냐는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상직과 김홍걸은 윤리감찰단 조사 1호 대상이 되고 강도 높은 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윤리감찰단 단장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부장판사를 지내고 법관 대표회의 의장을 지낸 코드가 맞는 최기상 의원이라는 사람한테 지금 윤리감찰단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감찰단은 민주당 안에서 공수처 역할을 해서 지금 당의 관련자들의 비리를 캐내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다고 감찰을 해서 민주당의 법원 같은 지금 윤리심판원의 이자들에 대해서 징계를 해달라고 넘기는 역할을 하는 기구입니다. 참 당 안에 별게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윤미향이의 지금 이 실제 지금 기소 내용에 보면 공소장에는 아주 파렴치한 내용이 지금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윤미향과 정대협 간부 A 같이 기소된 사람인데요. 2013년 1월에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을 만든다며 국가 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2008년에 정대협에 잠깐 있었던 B라는 사람 이름을 도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물관이 보조금을 받으려면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해야 하고, 한 명 이상의 박물관이란 이름을 가지려면 학예사라고 하는 전문 지식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박물관의 직원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5년 전에 이 정대협에 좀 있다가 그만둔 B씨가 학예사 자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해내고 이 서울시에 B씨 이력서 등을 허위로 제출해서 박물관 등록증을 받아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명박 정권 때지만 한국에 정신대 이래 놓으면 뭐 MB도 또 무슨 일본 사람의 자식이 이런 소문에 휩쓸리다 보니까 자관 이런 문제에서는 다 MB고 박근혜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2013년 2월부터 윤미향 등은 박물관 등록증을 가지고 이 B라는 사람이 학예사로 근무하고 있다라는 허위 보조금 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내고 이제 박물관이 있고 박물관에 학예사가 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돈을 타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3억 230만 원을 수령을 했어요. 있지도 않는 유령 직원을 내세워서 7년간의 부정 수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사기 혐의를 검찰이 적용을 해서 대한민국을 기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윤미향은 여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개인 계좌로 모은 기부금을 가지고 그리고 또 정대협 법인 계좌 등에서 1억 37만 천 원을 횡령을 했는데 217차례에 걸쳐서 돈을 소액으로 출금해서
쇼핑,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로 썼다는 거예요. 또 정대협 계좌에서 자기 계좌로 송금의 개인적 용도로도 사용했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서민 당국대 의대 교수는 더불당이 군복무 특혜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추미애 아들을 안중근 의사와 연관짓는 데 대해 같은 논리라면 윤미향은 유관순이고 정청래는 계백장군이고 황운하는 얼찌문득이다. 이렇게 비꼬았는데요. 자, 윤미향의 주변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지저분함요.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윤미향의 딸의 3억 유학비. 뭐 싸게 다녀서 별로 돈 안 들었다더만 결국 3억 유학비라고 나옵니다. 부부와 친인척의 자금, 형사보상금으로 대부분 충당되었고 또 예금 3억 있는 거는 윤의 예금과 배우자의 형사보상금이 자금원이라고 기소 대상에서 제외를 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 한 그 교수는요,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입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남편의 형사보상금 이 부분이 화수분인지 유학자금에도 쓰이고 예금에도 등장한다. 6억에서 형사보상금 3억을 빼면 3억이 남는데 저축으로 이 정도 모았으면 저축왕 아니냐 하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주택자금 구입 출처도 지금 의문인데요. 윤이 5월달에 재산 신고한 걸 보면 5년간의 부부가 납세한 소득세가 643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천만 원 수입이다 딱 그렇게 나오는데 둘이 합산해서 그러면 윤희원 부친 남편이 지금까지 95년부터 2017년까지 5채의 집을 사고 팔았는데 그걸 현금으로 샀단 말이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94년에 교회 사택에서 무상 거주하면서 신혼생활을 했다는 윤 부부가 어떻게 아파트 5채를 살 수 있었는지 도저히 검찰 수사 결과가 소명이 되지 않는다. 이거는 부동산 PF를 맡았던 시민단체 그 대표가 한 소리, 부동산 전문가가 한 거예요. 안성 쉼터를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규민 더불당 의원이 소개했는데 그때 이 의원이 총선 당시 신고한 가족 보유예금 1억 1438만 원에 대해서도 수사가 없었다. 그러니까 윤이 비싸게 고가로 7억 5천만 원 주고 사는데 그 주변 사람이 관계 있었는지도 조사를 안 했다는 겁니다. 윤의 지금 총 혐의 액수, 그러니까 그게 다 횡령했다는 게 아니라 주어진 액수, 범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액수만큼이 문제다는 게 55억이 넘어요. 범죄 혐의 액수가요. 이게 정상적이냐라고 제가 이렇게 보고요. 이런 자가 일단 비례대표 의원을 이런 여자를 추천한 더불당이나 청와대가 일단 이 여자를 결자 해지부터 해야 된다. 뭐 당원 당직 정지했다고 될 일이 아니다. 자, 하지만 안 하겠죠. 시간 끌면 끌수록 더 누더기가 되어갈 거다. 검찰이 엄청 봐주는 수사를 한 걸로 보이는데 본질은 또 안 했어요. 그렇지만은 비본질만 한 거 가지고도 엄청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조선일보가 속보로 지금 보도를 했는데요. 추미애가 지금 첫째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정치 자금을 수백만 원 썼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추미애는 19대 국회의원을 할 당시에 국회의원 하게 되면 후원금이 들어오잖아요. 그 후원금은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서 보통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카드로 연결해서 들고 다니면서 밥 먹고 뭐 비용으로 씁니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허용해주는 범주죠. 투명하게 써야 되고 나중에 결산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정치 후원금으로 이루어진 돈으로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금 250만 원어치 21차례에 걸쳐서 지금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미애 정치 잘하라고 그야말로 후원자들이 보내준 돈을 딸 주머니로 보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해석이 되는데요. 2014년 1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21차례에 걸쳐서 장녀가 운영하는 양식당에서 250만 원을 썼다는 거예요. 장녀는 이태원에 수제, 미트볼 등 미국 가정식을 다루는 양식당을 운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케이블 방송의 인기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도 나왔대요. 그런데 이 가게가 1년 만인 2015년 11월에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맛집 소개 프로그램에 나왔으니까 이 근거가 딱 있겠죠. 그래서 미국식 수제 햄버거, 미트볼, 수제 맥주 이런 거를 지금 파는 식당인데요. 근데 선관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추미애의 후원금 받은 정치자금 지출 내역에 따르면 대부분이 기자간담회, 정책간담회 등 간담회였는데 한 번에는 3, 4만원 내지 최대 25만 6천원까지 했고 주말 일요일에는 5번이나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나와요. 근데 국회 관계자들이 일요일에 기자들이 쉬거나 일을 적게 하는 일요일에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식당에서 식사까지 한 것이 의아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금 쓴 것이 딱 나오고 있어요. 운영하는 이 식당의 대부분은 이 언론이라고 되어 있고 간담회 사무실 되어 있고 기자들 함께 이렇게 이 한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밑볼리점이라고 하는 식당에서 식사를 했고요. 5번은 일요일 날 식사를 했어요. 식당을 열은 2014년 11월 달부터 2015년 8월 달 11월 달에 문 닫았다지만 14년 11월 달부터 15년 8월 달까지 한 달에 몇 차례씩 이 식당에 가서 그 뒤에 잘 운영을 안 한 모양이죠. 추미애 아들 휴가 연장과 관련해서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한 사람은 여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익명의 제보라고 하면서 국방부 장관 지금 청문회에서 서시 휴가 연장과 관련해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다. 신상을 기록해야 된다 하니 이름을 이야기했는데 확인을 해보니 남편 서시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리가 여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전화를 받는 사람은 그 이름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고 부르는 대로 이름이 어떻게 되십니까 하니까 그대로 부르는 대로 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추미애의 남편이 아마 전화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되도록 몰아가고 있는데 뜻밖에도 여자가 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17년에 이 아들 서시 소속 부대 지원반장이 기록한 면담 기록에 부모가 휴가 연장에 대해 국방부에 민원을 넣었다. 그리고 추는 14일 이 국회에서 제가 전화한 사실은 없다. 남편이 전화한 거냐니까 확답은 하지 않고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 요렇게 하면서 그냥 더 넘겼어요. 그러면 이 여성이 맞다 하면 그건 누구냐? 여성 보좌관일 가능성이 크지요. 추미애는 여자 의원이기 때문에 흔히 여자 의원은 밑에 여성 보좌관을 비서관을 몇 명 두지요.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래 봅니다. 자, 추미애 지금 아들 관련해 가지고 군 내부에 휴가 관련 문서가 있는데 문서마다 휴가 일수 기간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허위로 이런 내용들이 작성되어진 게 아니냐. 그래서 허위 공문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작성한 그 추미애의 이 대응 문건이 김도읍 의원 국민의힘에 입수됐는데 왜 이 휴가 일수라든지
그 다음에 휴가 기간이 다 다르게 부대 일지, 면담 기록, 복무 기록에 하나도 일치하는 게 없다라는 것은 사후적으로 이 내용을 조작해서 만들어 놓다가 보니까 생긴 게 아니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서류도 없이 책임 안 지려고 그냥 처리해 놓고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요 근래 만들어 놓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발생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미애와 윤미향이요. 아마 버티겠죠. 당분간은요. 버티겠지만은 이 사안과 관련해서 모든 것이 없었던 것처럼 세상이 조용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아마 추미애는 이 사태로 자신의 정치 인생에 지금 종말을 고할 거라 이렇게 봅니다.